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장 흐름과 전략 한눈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가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함께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을 더 빨리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상로 대표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간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을 네.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호실적을 발표한 후에 100%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도 며칠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좋은 흐름이 이어갈까요? 뭐 연휴 동안 가장 많이 핫한 기업이 이 ARM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커뮤니티 상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암의 역습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 이런 이제 칩리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설계 도면을 입수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안에서에 대한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ARM은 이제 상당히 고급진 도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흔히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려면 당연히 이제 도화지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값비싼 도화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AR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으로 들어와 보면 고급진 도화지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도화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20%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이 AI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 구간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팹리스가 대표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에 대한 주가가 좋았다면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화지에 대한 판매량도 늘 것이다. 바로 이 칩리스에 대한 판매량도 늘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ARM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삼성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우선 가온칩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이 우리가 팹리스 이후 공정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고 이 디자인 하우스가 보면 도면에 대한 알맞게 업체들을 선정한 뒤에 좋은 제품을 선보여주는 형태를 우리가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배나 벽지나 이런 것들, 도배, 타일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공정을 인테리어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가 개별 공정을 못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삼성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가온칩스나 I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에 대한 움직임 거기에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늘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엑시노스가 한번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엑시노스를 개발했던 기업이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우리가 이 코아시아의 계열사가 엑시노스를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에이징랜드라는 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바로 이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래서 상장될 때도 이슈화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잠잠했던 부분 다만 이제 TSMC에 대한 실적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바 이 에이징랜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또 PSK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네.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PSK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PSK 홀딩스는 전문적으로 첨단 패키징을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결국 AI에 대한 확대라는
이런 시발점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오늘은 잠잠한 것이 이제 생성 AI가 잠잠하지만 결국 이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이 AI 시장에 대한 확대로 장비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PSK홀딩스 반도체 관련 장비주가 없다면 앞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 들어가 보죠. 사상 최대 실적의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진 자동차주는 설 이후에도 속도를 붙이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가 장중 고점에 한 6%까지 올랐고 네. 현대차는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부품주도 강한 모습입니다. 이 저평가주가 설 이후에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선은 가는 모습이네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한번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 급브레이크를 밟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그런 급브레이크가 잘 안 밟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쉬는 구간은 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 내 주행 성능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에서 3등까지 기록했던 부분이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이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호재가 얹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기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를 주가 추이를 보시면 현재 월봉이라든지 주봉, 그리고 일봉상에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현재 이런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판매와 연결되는 것은 이제 H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분이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도요타에 대한 인증 조작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도요타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현대차 그룹이 상당 부분 반사이익을 앞으로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 추이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기차용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코리아 FT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리아 FT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용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각이 되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미국 법인이라든지 인도 법인,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전기차용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코리아 FT는 신고가, 그리고 한 가지 기업을 더 본다면 성우하이텍도 바닥권역에서 한 번 더 들어서는 모습들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주춤하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지만 결국 이것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지언정 대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동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좋은 와중에 아진산업 거래 정지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인도 법인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법인이라든지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진산업이 이제 횡령 배임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거래 정지가 됐고 이번에 거래 정지가 연장되는, 연기가 되는, 검토가 연기되는 부분까지도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런 횡령 배임건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실적도 상당히 우량한 실적들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걱정하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런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 부분 구제해주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빌어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악에 대한 상황을 걱정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충분히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상황만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말씀 드리면서 거래 재개까지 좀 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서 서현도 NS 한번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소개한 다음 날에 상한가 가까이 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현이 사실 저 PBR 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서현이 과거 한일이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현과 서현이화로 나눠져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부품주 안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뽑는다면 항상 이 서현이가 들어갈 정도로 이 서현이 상당히 필수적인 관계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은 서현이 강하게 움직이지만 이것은 저 PBR 이슈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산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부품주들 단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오늘 서현이와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설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 PBR 테마,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강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오늘 흥국화재가 오늘 상한가를 상한가죠. 달성을 네. 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흥국화재가 전일까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기미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자전거래를 통한 상한가, 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것은 4세대 실손보험이고 그 전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라 했거든요. 이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4세대로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손해보험사로 볼 수 있는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또는 오늘은 주춤한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은 메이저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사들입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움직임은 함께 동조화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니까 저 PBR주를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해보험사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종목은 TSMC 관련 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만 가건지수가 신고가를 흐름을 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들 보셨는데 마찬가지 TSMC 협력사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협력사는 대부분 다 대만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안에서도 일부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에이징 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는 기업 중 한 군데로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중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TSMC가 주요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HPSP 오늘 급등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은 과거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다 보니까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된 부분 자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원픽 무엇일까요? 여기서 본다면 이제 프로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프로텍의 후공정 장비 안에 랩 장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TSMC의 납품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실패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미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과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연기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24년도 미국은 이 IRA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보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애리조나 지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 대한 증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애리조나 지역이 바이든과 그전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한 지원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닌가. 사실 삼성은 이제 텍사스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원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TSMC의 공장 지역은 이제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애리조나는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TSMC가 다시 한 번 더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프로텍에 대한 주가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실제로도 투자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 한번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제 미나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업체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 업체가 또 히트슬러그라고 하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보면 AI 반도체라든지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프로텍도 주가 추이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5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프로텍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